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강노지말이라는 사자성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듣기 쉬운 막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석궁과 관련된 그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석궁, 그리고 쇠뇌라는 그런 것이 있죠. 석궁과 쇠뇌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이와 관련된 석궁 그리고 쇠뇌를 뜻하는 글자인 쇠뇌노자 이것과 관련된 낱말을 좀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강노지말이라는 이 쇠뇌노자가 들어가는 사자성어를 한번 선택을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노지말이다. 강은 굳세다, 강하다 하는 뜻이죠. 이제 노는 쇠뇌다. 쇠뇌가 뭐냐? 옛날 무기 중에 하나다. 활과 비슷한 그런 거죠. 그렇지만 활은 아니다. 쇠뇌노다. 지는 갈지다, 뭐뭐쓰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말은 끝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강노지말의 강은 이제 굳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강하다. 이런 뜻이죠. 이 글자를 뜯어보면 넓은 홍자에 벌레충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글자를 자세히 보면 위에가 이제 입구자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입구자가 되어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글자의 본자는 이 입구자가 아니라 사사사자 모양이죠. 왜냐하면 넓은 홍자가 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넓은 홍이고 그리고 플러스해서 벌레충이 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본자인데 이것을 더 많이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강하다는데 왜 이러한 글자로 되어 있느냐? 벌레가 왜 되어 있느냐? 네. 어떤 사람들은 이 벌레라는 것은 아주 홍이라는 것이 넓고 크다. 그래서 좀 강한 벌레다. 쌀벌레다. 바구미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다른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활을 세게 당기게 해주려면 이렇게 활 시위가 강해야 되죠. 그것을 활 시위에 강하게 하는 어떤 무엇을 칠할 때 그것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 그런 벌레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러한 그런 설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이 강하다는 그런 뜻으로 쓰인다. 이렇게 되죠. 자, 노는 쇠뇌다. 쇠뇌. 발음은 여기 노자에 썼다. 도비 노자. 그렇죠. 종 노자다. 그리고 활의 일종이므로 활공자가 들어갔다. 지는 갈지자다. 그렇죠. 그리고 말은 끝이다. 나무의 끝을 얘기한다. 그래서 나무 목자에 여기에 길게 그어서 이렇게 끝을 얘기한다. 여기가 끝이다. 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국어사전을 보니 강노지말, 힘차게 쏜 화살, 아주 힘차게 쏜 화살. 화살이라고 했지만은 일반 활과는 다른, 그렇죠. 쇠뇌에서 나온 좀 강한 활인데 힘차게 쏜 화살도 마지막에는 힘이 떨어진다. 그렇죠. 화살을 쏘면 이렇게 사거리가 있겠죠. 보통 보면 총을 쏘더라도 유효 사거리가 있고 최대 사거리가 있고 최대 얼마까지 간다. 또는 유효하게 적에게 타격을 주는 그러한 것이 있죠. 근데 끝까지 가는 것, 그렇죠. 마지막 끝까지 가게 되면 힘이 떨어진다. 아무래도 말하자면 살상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강한 힘도 결국은 쇠퇴하고 마는 것을 이르러서 강노지말을 한다. 강하게 쏜 활의 끝이다. 이런 얘기죠. 다른 말로 보면 힘찬 활에서 튕겨 나온 화살도 마지막에는 힘이 떨어져서 비단조차도 구멍을 뚫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강한 힘도 마지막에는 결국 쇠퇴하고 만다는 뜻이다. 네. 우리가 이러한 현상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한자 사자성어로 강노지말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되죠. 이것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 하면 사기에 나온다. 그리고 한서에도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한나라, 전한 시대의 한나라, 진나라가 망하고 유방의 한나라가 됐습니다. 그 유방의 한나라는 흉노의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나라 한무제 때 되면 좀 세월이 흐르면 이제 상당히 나라가 강해지죠. 그래서 한무제가 흉노를 좀 징벌을 하려고 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흉노에게 괴롭힘을 많이 당했다. 그래서 어전회의를 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흉노를 치겠다 하니까 의사대부인 한안국이라는 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자, 그때 한 말이 이것입니다. 강한 쇠뇌에서 힘차게 나간 화살이라도 멀리 날아가면 힘이 떨어져서 노나라에서 만든 얇은 비단조차 뚫을 수가 없습니다. 이랬죠. 강노지말은 역불능입 노호다. 노나라의 비단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뚫지 못한다. 입이라고도 하고 또 뚫을 천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아무리 지금 우리 한나라의 군사가 강하다. 아무리 강한 군사를 또 멀리 원정을 나간다면 그 결과를 어찌 장담하겠습니까? 자, 여기에 흉노를 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거리를 가서 원정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힘이 있지만 멀리 가다 보면 힘이 다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은 좀 흉노를 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결국은 한무제가 흉노를 치게 됩니다. 치게 되지만은 막 그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되겠죠. 예, 이것은 노말지세라고도 합니다. 노말지세. 예. 강노에서 나간, 그렇죠? 노 쏜 화살의 끝의 힘이다. 그런 뜻이죠. 강한 활로서 쏜 화살이라도 마지막에는 힘이 약해진다는 말로 힘이 아주 약해지고 다 떨어지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한다. 자, 이제 여기에서 노라는 것을 쇠뇌라고 했습니다. 쇠뇌. 우리가 일반적인 활은 잘 압니다. 그렇죠? 쇠뇌가 무엇이냐? 쇠로 된 발사장치가 달린 활이다. 여기서 사진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반드시 쇠로 된 것은 아니다. 물론 나무로 만든 것도 있다. 이렇게 되죠. 쇠로 된 발사장치가 달린 활인데 여러 개의 화살을 연달아 쏘게 되어 있다 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주로 낙낙무덤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다른 설명으로는 예전에 화살을 여러 개 잇따라 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활의 하나를 이르던 말이다. 예, 물론 잇따라 연달아 쏠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연노라고 합니다만 꼭 그것이 아니라 단발로도 있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활보다는 화살을 더 멀리 보낼 수 있고 살상력도 더 강했다. 그래서 단순히 노라고도 하고 노포라고도 했다. 이것이 쇠뇌다. 쇠뇌는 우리가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에요. 그렇죠? 일반 활살이 아니라 뭔가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쏠 수 있도록 한 것이 쇠뇌다. 자, 이런 것을 보면 무엇이 생각이 나느냐 하면 석궁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석궁. 석궁은 기본적으로 중세 유럽에서 쓰던 활의 하나인데 주로 돌을 쏜다.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라 돌을 쏘기 때문에 이렇게 석궁이라고 번역을 했다. 활 종류인데 돌을 쏘는 것인데 자, 이것을 이렇게 석궁이라고 번역을 했다. 그리고 또 다른 설명으로는 중세 유럽에서 쓰던 활의 하나인데 몸체는 나무나 쇠로 만들고 중앙에 화살의 방향을 정하기 위한 홈이 파인 대와 시위를 당겼다 놓는 장치가 붙어 있다. 여기에 화살의 말이 나오죠. 그래서 돌을 쏘는 것도 있었고 화살을 쏘는 것도 있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석궁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석궁은 이렇게 돌을 쏘는 게 아니고 주로 화살을 이렇게 쏜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예전에 석궁이라는 거 보면 이런 것이 있다. 여기에는 돌 같은 것을 쏘는 것이다. 그래서 크게 따지면 돌을 쏘는 게 있고 화살을 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다. 그렇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가 번역할 때 석궁이라고 번역했다. 원래 옛날 우리나라 기록을 보면 고조선, 고구려 이렇게 삼국시대 때 다 쇠뇌라는 게 있었다. 물론 중국에도 있었고 있었는데 이 서양식 지금에 얘기하는 석궁의 모양 옛날로 치면 쇠뇌와 같은 것인데 그것이 들어오면서 번역을 석궁을 했다. 실제 돌을 쏘지도 않고 화살을 쏘는데도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석궁이라는 건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석궁은 화살이 아니라 돌을 날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돌이 아닌 화살을 날리는 이것을 왜 석궁을 했느냐. 번역이 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같으면 노궁이다 또는 쇠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법에도 그렇고 이 석궁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쇠뇌란 말은 역사적으로 예전에 쓰던 이 무기를 얘기할 때는 쇠뇌라고 쓰고 요즘 이렇게 쓰는 그런 것은 실제로는 돌을 날리지 않고 화살을 날리더라도 석궁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조금 헷갈리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관련된 법률을 보니까 여기에 법률 용어로 쓰인다 했는데 총포, 도금,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해놓고 6항 이렇게 해서 이 법에서 석궁이라 하는 것은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 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사실은 쇠뇌를 얘기한다. 우리가 지금 석궁이라는 것이 그렇지만은 쇠뇌라고 하지 않고 석궁이라 얘기한다. 쇠뇌라고 말할 때는 옛날에 무기를 가리킬 때 쇠뇌라고 쓴다. 아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글자를 좀 볼까요? 쇠뇌노다. 그렇죠? 쇠뇌노다. 네. 이렇게 강노다. 강노라고 하면 앞에 강노 진말이라고 나왔습니다만 위력 있는 큰 활이다. 그렇죠? 여러 개의 화살이 잇따라 나가게도 되어 있다. 네. 이런 것도 있고 단발로 하는 것도 있다. 네. 또 이렇게 구셀강을 써서 강노라는 것도 있다. 이것은 고려시대 별무반에서 쇠뇌를 쓰던 군대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무기는 있었다. 서양에도 있었고 동양에도 있었고 우리 역사에도 있었다. 국노수 하면 활을 쏘거나 쇠뇌를 쏘는 그런 사람 사수를 국노수를 한다. 노포라 하면 쇠뇌를 가리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노자는 쇠뇌 외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네. 자, 노자가 앞에 위에 이제 종노자가 붙어 있죠. 네. 노예한다. 그렇죠. 노예. 종이다. 얘도 예속되었다. 예. 뭐 그런 종을 뜻하는 그런 글자다. 노비. 예, 노비. 남자종, 여자종.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아래 힘력자로 쓰면 힘쓸 노다. 노력. 그렇죠. 그리고 아래 마음심을 쓰면 성낼 노다. 분노. 일로. 한 번 성내면 한 번 더 늙는다. 막 그런 얘기가 되죠. 웃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희로애라. 네. 쇠뇌노. 쓸 때 이 종노자가 기본이 되었다. 궁자가 들어가는 것은 활궁이다. 네. 풀초가 들어가면 궁궁이 궁이다. 저는 궁궁이를 잘 모릅니다만 이것이 아마 약초로도 쓰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궁궁이다. 그리고 위에 이렇게 이제 집을 뜻하는 구멍혈자를 넣으면 하늘궁이다. 하늘. 그렇죠? 그래서 궁창이다 하면 저 푸른 하늘을 얘기한다. 궁창. 궁룡이다 하면 하늘처럼 이렇게 아치형. 그런 것을 궁룡이라 한다. 또 몸신자와 활궁자를 합치면 몸궁이다. 몸. 국궁. 국은 이제 공을 얘기합니다. 둥근 공. 국궁은 몸을 이렇게 공처럼 구부리는 것이다. 국궁이다. 그렇죠? 그리고 실천궁행. 실천한다. 실제로 한다. 궁행. 몸소. 예? 실제로 몸으로 행하는 것을 실천궁행이라고 한다. 네. 그리고 다할궁자가 있다. 그렇죠? 무궁화. 궁리한다. 무엇을 궁리한다. 생각한다. 그렇죠? 그때는 아주 끝까지 파고 들어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할궁자가 들어갔다. 궁여지책이다. 그렇죠? 아주 끝까지 갔는데 가서 나오는 막 그러한 대책이 궁여지책이다. 오늘 강노지말, 별로 이렇게 자주 접하는 사자성어는 아닙니다만 이런 강노지말의 노자는 쇠뇌를 가리킨다. 노말지세와 같은 뜻이다. 궁노수. 그리고 석궁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석궁은 사실을 얘기하면 쇠뇌라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